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집은 사는 게 아니라 짊어지는 거야. 집을 사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더 어려운 건 그 집을 누구를 위해 사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자식의 무계획 인생에 앞서 그 뒷면에는 언제나 부모의 대출과 책임이 따라붙습니다. 중년의 부모가 짊어진 건 단순한 집 한 채가 아니라 자녀의 무계획, 막막한 인생까지도 함께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미 자신을 위한 내 집 마련은 뒷전이고 대신 머릿속엔 온통 자녀의 전세자금, 결혼자금, 신혼집 문제가 하나의 숙제처럼 붙어 있습니다. 결혼은 했는데 이직해야 될 것 같아. 전세 보증금은 엄마가 도와주면 안 돼? 대출은 아빠가 대신. 그러다 문득 묻고 싶어집니다. 누구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결국엔 자식 때문인 건가? 그리고 무서운 건 그 자식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부모가 마련해준 집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자녀를 위한 선택이 결국 자신의 노후를 갉아먹는 일이 될 수 있죠. 오늘의 영상에서는 중년 부모님들의 통장을 비우는 건 집값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과 계획 없이 살아가는 자식의 무계획 인생에 관하여 깊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오늘의 새로운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집값보다 무서운 건 자식의 무계획 인생이다. 58세의 서연 씨는 남편 진호 씨와 함께 수원에서 25년 넘게 살아온 중산층 부부입니다. 최근 첫째 딸의 결혼을 앞두고 서연 씨 부부는 대출을 끼고 전세 보증금을 대신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첫째 딸 지아 씨는 고정 직장이 아니었고 예비 사위도 프리랜서로 아직 둘 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 부부는 딸의 인생을 위해서라는 생각으로 대출 일부는 주택담보대출로까지 조달했죠. 하지만 결혼 후 시간이 지나도 딸은 오히려 아기를 가질 준비를 해보려 한다며 일을 쉬기 시작했고 사위는 사업이 어려워 수입이 줄고 있다 했습니다. 서연 씨는 진심 어린 걱정으로 솔직히 말해서 집만 주면 알아서 잘 살아갈 줄 알았는데 막상 아무런 계획 없이 기대는 걸 보니 내가 괜한 빚을 진 건 아닌가 싶네.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서연 씨 부부는 빚을 냈지만 후를 책임지려는 모습을 하지 않는 첫째 딸을 바라보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현실은 월 42만 원의 대출 이자를 서연 씨와 남편 진호 씨가 갚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집은 어쩌면 자산이 아니라 감정의 고리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어 자식의 신혼집은 내가 마지막으로 해주는 선물이며 내가 아직 부모로서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이 선물이 자식에게 책임감을 주지 못할 때 문제는 발생합니다. 아무 계획 없이 주어진 공간은 자식에게 기대가 아니라 습관을 만들 수 있고 부모에게는 소진된 재정과 함께 정서적 후회만 남깁니다. 자식의 끝없는 미움과 부모의 그림자. 여기 32세의 성진 씨는 어머니인 점례 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성진 씨는 공무원 준비, 창업 준비를 번갈아 하며 현재까지도 정규직 직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점례 씨는 걱정이 되면서도 답답했죠.
얘가 열심히 하려는 건 알겠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켜만 봐야 하지? 와중에 생활비와 보험료는 여전히 어머니가 부담하고 있었고, 성진 씨는 최근엔 부동산 공부를 한다며 취업은 미룬 채 하루 종일 유튜브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진 씨는 늘 얘기합니다. 나만의 계획이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부모님이 해주실 거라는 기대에 혼자 거주할 수 있는 자립심을 놓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도 여전히 점례 씨는 성진 씨의 기대를 끊어내지 못한 채 하루를 소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점례 씨의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이자, 생활비, 통신비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 안에는 자식의 무계획, 미정, 미룸, 모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아직도 묻습니다. 엄마, 이 집 전세는 언제까지야? 아빠 혹시 대출 연장 좀 해줄 수 있어? 중년 부모들은 그런 자식을 보며 내 자식이니까. 아직 시작 안 했을 뿐이야. 지금 아니면 못 도와주니까. 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노후 자산을 조금씩 뺏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부모가 물어봐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네 계획까지 감당해야 하니? 중년의 경제적 위기, 자식 때문에 온다. 중년이 되는 순간 가계의 중심은 더 이상 부부 둘이 아닙니다. 자녀의 전세 자금, 결혼 비용, 차 구입 지원 비용, 월세 대납, 학자금 대출 상환. 이 모든 게 부모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통장을 보며 말하죠. 집값보다 무서운 건 지금 내 옆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자식이다. 그렇다면 중년의 경제적 위기는 어디에서 올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중년 부모가 꼭 기억해야 할 오늘 레시피, 핵심 키워드 3가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지원은 책임을 동반해야 한다. 돈보다 중요한 건 자식의 계획입니다. 자식이 책임질 준비 없이 무턱대고 신혼집 마련해 줄게 등으로 계획 없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신혼집, 보증금, 전셋집을 받게 되면 그 공간은 감사함이 아니라 기대치로 인식됩니다. 그리고 또한 고스란히 부모의 빚이 되는 부채화가 됩니다. 두 번째, 신호 없는 자식에게는 선물하지 마라. 이와 같은 목표 없는 소비는 탕진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결혼하면 철들겠지. 아이 낳으면 바뀌겠지. 이와 같은 말은 현실적으로 특히나 중년의 경제 불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년의 자산이 줄어드는 공포가 심리적으로 압박해오죠. 세 번째, 내 노후는 자식 덕분이 아니라 내 힘으로. 자녀를 도와주다 함께 가라앉지 마세요. 자기 돌봄의 소외는 결국 자신을 위한 준비는 하나도 하지 못한 채 소진되는 우리 중년의 부모에게서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라는 기대치로부터 많이 옵니다. 나의 노후는 내 힘으로 키워야 합니다. 결국엔 부모가 무너지는 이유. 우리는 자식을 돕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선의가 반복되면 자식은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선의는 책임을 키우는 게 아니라 부담을 옮기는 구조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자식을 돕고 싶다면 그들이 먼저 걸을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의는 때때로 가장 위험한 빚이다. 프랑수아 드라 로슈프코.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작가였던 그의 명언에는 부모의 선한 의도와 무조건적인 지원이 오히려 자식에게 책임을 미루게 만들고 부모 자신은 가장 중요한 시기를 잃게 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 참 많은 걸 내어줍니다. 오늘도 많은 부모들이 잘 되라고 하며 자식에게 아낌없이 퍼주고 있죠. 하지만 부모의 인생은 자식의 계획 없음까지 책임질 만큼 무한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통장, 감정, 그리고 체력도 유한합니다. 자식을 사랑해서 해주는 일일지라도 그 사랑이 무계획한 기대가 되는 순간 부모의 삶은 서서히 내려앉습니다. 지금도 우리 중년들은 대출이자 납부서를 보며 이게 다 우리의 결혼 때문이야. 라고 말한다면 이미 당신은 인생의 운전대를 놓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집값보다 무서운 건 어쩌면 자식이 아니라 계획 없이 따라가게 된 부모 자신의 선택, 즉 당신의 방향 없는 희생일 수 있지요. 그리고 계획 없는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는 순간들이 당신의 인생 설계가 타인의 인생에 흡수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내 삶의 중심을 잘 잡고 있는가?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내 몫의 계획을 다시 세우세요. 지금 필요한 건 돈보다 자식의 의지와 로드맵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부모 자신을 위한 자산 계획의 회복,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당신의 인생 설계를 다시 시작하고 이제는 회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닌 계획적으로 당신의 노후를 맞이할 수 있기를. 오늘도 희망 레시피가 당신의 중년 인생을 응원합니다. 고품격 감성 힐링 채널 희망 레시피